오늘 법사위에서는 제1소위 법안이 심사되고 1소위 통과되면 전체회의에 통과되면서 본회의 통과를 통해 법안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내일은 2소위 타입법 관련한 법안들이 있고요. 오늘 1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법안 중에 이자 제한법 그리고 공정채권 추심법 두 가지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이자 제한법이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IMF를 지나면서 이자 제한법이 없어지고 이자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금융업계 이자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이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리고 이후에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한민국은 빚이 너무나 많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는 동안 빚이 2조, 가계부채가 2배 이상 늘어서 1,000조 정도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몇 고위직과 가진 사람들만 이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을 뿐 대다수의 국민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자 제한법을 발의했고 그 이자 제한법은 현재 상한 30%에서 25%로 바꾸는 이자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학용 의원께서 이자 제한을 20%로 하자라고 하는 법을 발의해서 좀 더 이자를 낮출까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옆에 같이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보호전공네트워크에서 여러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오신 분들은 오늘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님이 좀 소개해 주시기로 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자 제한을 30%에서 20%까지 낮출 수 있는 법안이 오늘 통과되길 원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 이자율을 넘겨서 돈을 받으려고 고리대를 취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이자로 약정된 것까지 무효로 해야 한다. 큰 돈은 아니지만 고리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이자 모두 약정이 무효화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같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최고 이자율이 있을 경우 그 이자율을 2배 이상 넘기면 원금까지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빌려준 원금까지 무효로 한단 말이야? 그건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덧 우리가 잘못된 사회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도 일본도 최고의 이자율을 넘길 경우에는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리대를 근절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고리대가 없어졌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제 시작했고 법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관한 것을 오늘 같이 오신 우리 서민들의 빚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채권 추심, 불법 채권 추심을 막자고 하는 공정채권 추심입니다. 악덕 채무자를 보호하자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법안 심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사로 좀 써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 어떤 법이 통과됐다, 어떤 통과됐다 기사를 항상 쓰셨을 텐데 올해는 하나도 아마 쓰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법사위에서 이자제한법과 공정채권추진법 개정안이 잘하면 오늘, 소위 오늘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또 정무위에서는 대법 연동, 이자제한법 연동된 대법법의 금리를 인하하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제한법, 대법법, 공정채권추진법, 서민가계와 금융정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세 가지 주요 법률에 올해안 처리를 반드시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다음 서민금융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 오신 분들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원하고 서영교 의원님 그리고 박원석 의원님 등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대법법 등의 개정안을 만드신 민변의 백주선 변호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이현욱 변호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대법제들의 행포를 감시해온 민생연대 이성근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금융기관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금융정의연대 최계현 사무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자제한법, 대법, 공정채권추진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이현욱 변호사님, 그리고 백주선 변호사님, 이성근 대표님 짧게 이렇게 요지를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욱 변호사입니다. 이 금리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소비가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가계 금융부담 조속히 낮춰져야 됩니다. 특히 서민가계 지금 고금리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법원만이 아니고 카드사, 카드론, 저축은행도 아주 고금리 영업을 합니다. 이렇게 30%가 넘는 고금리 영업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20% 이하로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빨리 낮춰야 됩니다. 이 고금리는 우리 경제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서민들 다 죽이는 겁니다. 서민들만 죽는 게 아니고 내수경기를 위축시켜서 내수경기 위축으로 우리나라 살림이 절단나는 겁니다. 지금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빨리 고금리를 잡아야 됩니다. 특히 법으로 고금리를 제한한다고 했을 때 법을 어기면서 또 불법으로 고금리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온정적으로 대해왔습니다. 법을 어기더라도 법을 어긴 부분만 무효로 하고 법을 안 어긴 부분, 원금하고 제한이자까지는 다 받을 수 있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으로는 고금리를 절대로 근절할 수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고금리를 받으려고 하면 원본까지 못 받게 하는 그런 제도 개혁을 다 했습니다. 판례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금리를 받으려고 해도 원본은 다 유효한 것으로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고금리를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를 받으려고 할 때는 최소한 이자는 한 푼도 못 받게 하자. 그리고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법이 정한 고금리 2배 이상 받으려고 하면 원본도 못 받게 하자. 이 정도는 되어야 고금리를 우리나라에서 근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입법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고금리를 근절할 것이냐, 아니면 고금리라도 조금 있는 게 좋냐. 솔직히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아주 저금리 2%, 3%로 대출도 받습니다. 뭐 5% 대출 은행 가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용이 나쁜 분들은 30% 대출도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 정한 고금리 수준이 또 너무 높고 때로는 이걸 어기더라도 제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고금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채무자현행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채권추진법 개정안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채권추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무자들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채무자들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돈을 못 갖고 있을 때, 채권 추심을 당할 때 너무너무 위축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직장생활도 못합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 것 뭐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인권을 지키면서 인권을 보호하면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공정채권 추심법입니다. 그러려면 채무자들도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그 대리인이 중간에서 좀 거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 부당한 채권 추심이 근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교섭도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대리인이 중간에 서서 도저히 못 갚으니까 조금 조정하자, 이런 얘기가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경제 살리는 법입니다. 서민도 보호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이자 제한법과 공정채권 추진법 개정안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촉구합니다. 예, 백주선입니다. 제가 이제 10월 중순에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는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중국의 이 채무자, 과중 채무자에 대한 그 사회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들, 교수들, 이런 분들, 이제 학자들 이런 분들하고 교류회를 가졌었고, 일본은 30년 전부터 이 과중 채무자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인 의제로 삼고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2006년에 이 고금리에 대한 부분도 근절을 시키는 법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채권의 공정한 실현한 법률과 유사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불법 추심도 엄금을 하고, 그리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도입을 해서 채무자가 대리인을 대리인 선임하면 채권자는 이 채무자 대리인과 이 채무 조정하는 협의를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일본에서는 이 채무자 대리인제가 굉장히 폭넓게 도입이 돼서 반드시 이 파산 상태에 있지 않은 채무자를 하더라도, 대체로 이제 일본에서는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자를 내기 버거운 상태가 되면 일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해서 채권자 교섭을 해서 원금의 이자의 지급을 유예한다거나 이자를 일부 감면받거나 원금을 감면받는, 이렇게 다양하게 채무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기업도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하고, 그리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들도 뭐 사정을 좀 감안해 줌으로 해서 계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자도 다시 더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채권자, 채무자 다 만족해하고 있고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하고, 특히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 채권의 공정한 실현하는 법률이 있으면서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변호사나 학자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한 제도가 왜 도입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제가 이제 본 것은 동아시아 얘들이지만 그러니까 동아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이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근절하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었고,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이라든지 이 과중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이자 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하는 법률들이 조속히 원안대로 가결이 돼서 과중 채무자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이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의 그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가 이 고금리 때문에 동난의 상태에 있습니다. 가계부채 천조 시대에서도 그 빚도 갖기 힘든데 대부업이라는 초고금리 그리고 불법 고금리까지 설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자들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많이 보고는 안 되고 있지만 일본에서 한때 정말 유행했던 차중생활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도에서 사는 그런 노숙인뿐만 아니라 자기 차 한 대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 속에 모든 살림을 다 싣고 가재도구를 싣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서서히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리 고금리 낮추는 이자 제한법과 채권 공정 추심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이런 과중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아서 민생운동을 해온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매우 답답하고 초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를 시작으로 그나마 몇 개의 민생입법이 처리될 전망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자님들께서 주요 상임위에서 핵심 민생입법들의 처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당사자들이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데 일부 관료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딴지를 거는 실태들이 어떤지 정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심과 취재를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세계 최악의 폭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금융정의도 서민의 금융보호도 너무나 취약한 상황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빚에 쫓겨서 자살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또 이런 서민가계 보호를 위해서 애써온 에듀머니 재윤경 대표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조 오늘 10시부터 열립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 취재해 주시면 이 법들이 통과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번 주 내내 뜻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입법 주요 경제민주화 민생사 입법을 위해서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그럴까요? 예, 우리 서영교 의원님께서 우리 에드머니 재윤경 대표님도 말씀 한번 간단히 듣자고 하십니다. 예, 서민가계 주치 재윤경 대표님께서 또 현장에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이 법들의 통과의 메시지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듀머니 재윤경입니다. 민생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정권 출범 초부터 가계부채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그래서 주요 핵심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을 시키고 약속을 이행하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국민행복기금도 은행행복기금으로 변질이 됐고 또 어제는 뭐 그 민생 정치를 해야지 너무 정쟁만 난무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를 세우던 정부가 민생 문제는 외면한 채 민주노총에 엄청난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의 이런 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합니다. 채무에 시달리는 그 채무의 취약계층 분들은 더 이상 사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선진국을 향해 가겠다라고 약속했던 정부는 사실 채무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온갖 악법을 그대로 방치한 채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 그 대부업법의 금리 상한 39%를 30%로 좀 낮추자라는 야당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에 대해서는 일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채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만한 채무 독촉과 관련된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만한 법률 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서 여전히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을 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 추심에 신용정보회사가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추심하는 것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사실상 대리인 제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신용정보회사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직접 추심을 하다 자신들이 추심을 하게 되면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니 당연히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을 하겠죠. 신용정보회사는 이제 시장을 독식해서 채무 독점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출한 민주당과 함께 제출한 원안대로 신용정보회사를 제외하는 그런 내용 없이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을 기사로 좀 만들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에 법사위 법안 소위는 아동 학대 방지법부터 간단한 간담회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 계모에 의해서 학대당하다 죽어간 아이에 관한 계모 처벌 관련해서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형량이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살해죄로 해당이 되어야 하고, 얼마 전 보모에 의해서 아이가 그 학대받다가 반신불수가 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치상, 상해죄로 한다면 더 큰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동학대 방지법이 논의되고 법사위를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있었던 아동학대는 근절될 수 있을 기반이 마련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들은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제한법과 공정채권추진법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